이대로 가면 5년 후에는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의사의 이 한마디가 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60세, 아직 젊다고 생각했던 제가 받은 충격적인 진단이었거든요. 저는 올해로 60세가 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히 일해왔고 이제 정년까지 몇 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아내가 차려준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어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10분 정도의 거리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후배들보다는 체력이 딸리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할 일은 다 하고 있다고 여겼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신호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회사 건물 3층에 있는 사무실까지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 올라가던 계단이 이제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더군요. 한 번은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가는데 식당이 있는 건물 5층까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걸어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함께 간 10살 어린 후배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앞서가는데 저는 3층쯤에서 벌써 헉헉거리기 시작했어요. 부장님,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후배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니 부끄러웠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가 이것저것 심부름을 부탁하면 예전에는 기꺼이 해주었는데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나중에 해줄게 하고 미루게 되더군요. 특히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내는 일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허리와 무릎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뻣뻣해서 몸을 곧바로 펼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면 으앗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죠. 무릎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욱신거렸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무릎이 더 아팠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60세면 이 정도는 당연하지 않나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주변 동료들도 비슷한 얘기들을 하니까 다들 이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손자가 놀러 왔는데 할아버지 같이 축구하자고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기꺼이 공원에 나가서 함께 뛰어다녔을 텐데 그날따라 몸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가 좀 피곤하니까 다음에 하자고 했더니 손자가 실망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내도 제 변화를 눈치챘나 봅니다. 여보,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한번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때요? 하고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 종합 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혈액 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등 여러 검사를 받고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환자분, 전체적으로 큰 질병은 없으시지만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슨 큰 병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서요. 근육량이 거의 3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근육량이 30% 감소라니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보통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량이 감소합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경우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근육이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하체 근육의 감소가 심각합니다. 그러면서 근육량 측정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그래프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연령대의 평균보다도 현저히 낮은 수치였거든요.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추세라면 5년 후에는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고 낙상의 위험도 크게 증가하죠. 최악의 경우 거동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진다뇨? 아직 60세밖에 안 됐는데 벌써 그런 걱정을 해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앞이 캄캄해졌어요.
문득 젊었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20대, 30대에는 운동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회사 축구팀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몇 시간을 뛰어다녀도 전혀 지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바쁘다는 핑계로 운동을 멀리하게 되었죠. 40대에 들어서면서는 야근이 많아지고 업무 스트레스도 커졌습니다. 주말에는 피곤해서 집에서 뒹굴거리기만 했어요. 50대가 되니 이제 운동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제 몸은 점점 약해져만 갔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제가 멍하니 있으니까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지는 마세요. 지금이라도 적절한 운동을 시작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이 나이에도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60세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니에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운동하면 근육량을 다시 늘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70대, 80대의 운동을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를 보인 사례들이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불씨가 생긴 거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나요? 환자분, 나이와 상태를 고려하면 근력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하체 근력 강화에 집중해야 해요. 하지만 무작정 시작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계적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몸의 현실을 알게 되어 충격적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는 구부정하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더군요. 이게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거든요. 아내에게 검진 결과를 이야기했을 때 아내도 놀랐지만 동시에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다행이라니요?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지금이라도 운동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희망적이에요. 아내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암이나 심장병 같은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게 아니라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제 몸을 소홀히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입니다. 60세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뭔가 시작해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비록 지금은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허리와 무릎이 아프지만 이것이 제 인생의 끝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도전의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의 60대 근력 운동 도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60세에 운동을 시작한다는 게 과연 현실적일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제 또래 사람들은 대부분 운동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운동 시작할 거예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마 제가 며칠째 헬스장 광고지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궁금했나 봅니다. 해야겠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괜찮을까요?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아내의 걱정이 이해가 갔어요. 저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60세에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결국 집 근처 헬스장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 헬스장을 찾아보니 대부분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곳들이더군요. 광고 사진만 봐도 20대, 30대의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운동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헬스장 한 곳을 골라서 상담받으러 갔어요.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압도당했습니다. 온통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고 있더군요.
웨이트 기구들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무거워 보였고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의 속도도 엄청났습니다. 상담실에서 만난 트레이너도 저보다 한참 어린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어떤 운동을 원하세요? 근력 운동을 하고 싶은데요. 목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다이어트요? 아니면 근육 증가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목표라고 하면 그냥 건강해지고 싶다는 것 뿐이었거든요. 근육을 키우고 싶다고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 같았고, 다이어트라고 하기에는 딱히 살이 많이 찐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건강해지고 싶어요. 트레이너가 제 몸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왠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물론 제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요. 일단 한번 체험해 보시죠. 첫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레이너는 가벼운 웨이트부터 시작하자고 했어요. 벤치프레스를 해보라고 하더군요. 빈 바만 있는 것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좀 더 힘을 주세요. 저는 온 힘을 다했지만 바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옆에서 운동하던 젊은 사람은 제가 애쓰는 무게의 2배도 넘는 무게를 가볍게 들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쿼트였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고 해보라고 했는데 10개도 채하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뻣뻣해서 제대로 앉았다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셨나 보네요. 트레이너의 말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나이 때는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속으로만 생각했을 뿐 말로는 하지 못했어요. 운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온몸이 후들거렸습니다. 30분 정도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샤워를 하고 저녁을 먹는데 팔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어땠어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사실은 많이 위축되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내까지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온몸이 아팠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이 심하게 당겼어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회사에 가서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앗소리가 저절로 나왔어요. 이게 정상인가 싶었습니다. 운동을 했더니 더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았거든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처음 운동할 때는 근육통이 생길 수 있다고 나와 있더군요. 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다시 헬스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조금 더 무거운 무게로 운동을 하자고 하더군요. 나이가 있으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 트레이너의 말이 제게는 상처로 다가왔어요. 배려하는 말이라는 건 알지만 왠지 늙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운동 중간에 러닝머신에서 걷기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속도를 천천히 올리더니 이 정도면 적당하죠? 하고 물어봤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속도도 빨랐습니다. 안 되어서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운동하던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아요. 어르신이라니요. 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이 저를 어르신이라고 부르다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하지만 그분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봅니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리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쓰러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건 잘한 것 같은데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았어요. 제 나이와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시작한 게 문제였나 봅니다. 그냥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운동한다는 게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루 운동하고 나면 이틀은 몸을 추스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이대로 가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다시 헬스장에 갔어요. 이번에는 다른 접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저 같은 나이 사람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나요? 젊은 트레이너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보통 젊은 분들이 많아서요. 역시 그랬습니다. 저 같은 60세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운동하던 다른 트레이너가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첫인상이 차분해 보였어요. 운동에 관심이 있으시나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제가 시니어 전문 과정을 공부했거든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상담해 보시겠어요? 그 순간, 그 순간 뭔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니어 전문이라니 저 같은 사람을 위한 운동법이 따로 있다는 뜻일까요? 정말요? 그럼 부탁드립니다. 상담실에서 그 트레이너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확실히 달랐습니다. 먼저 제 몸 상태와 과거 운동 경험, 현재 문제점들을 자세히 물어보더군요. 60세에 운동을 시작하는 건 전혀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작하면 10년, 20년 후에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드디어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다만 젊은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안 돼요. 나이에 맞는 몸 상태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정말 있나요? 물론입니다. 시니어를 위한 운동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근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꾸준히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처음으로 제대로 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작정 젊은 사람들 따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이었던 거네요. 그럼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천천히 안전하게 시작해야 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된 길을 찾은 것 같았어요. 60세라는 나이가 장애물이 아니라 그에 맞는 방법만 찾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걱정했거든요.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제대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의 진정한 운동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에 맞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달라 보였거든요. 시니어 전문 트레이너 김 코치와의 첫 번째 정식 상담은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운동이라고 하면 무조건 무겁고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먼저 60대 운동의 핵심 원칙부터 말씀드릴게요. 김 코치가 자료를 펼쳐 보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달리 시니어 운동은 안전성이 최우선이에요. 그 다음이 효과성, 마지막이 지속성입니다. 안전성, 효과성, 지속성. 이 세 단어가 제게는 정말 와닿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운동은 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60세 이후의 근력 운동은 근육량 증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능적 움직임의 향상입니다. 일상생활을 더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김 코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또한 균형 감각과 코어 근력 강화가 특히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위험한 것 중 하나가 낙상인데 이를 예방하는 것이 근력 운동의 핵심 목표 중 하나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왜 제가 계단 오르기를 어려워하고 허리가 아팠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단순히 근육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균형 감각과 코어 근력이 약해진 것이었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7가지 기본 루틴이 있어요. 이 루틴들은 시니어의 신체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루틴까지 배워보시죠. 첫 번째 루틴은 벽 밀기 운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간단해 보여서 이게 운동인가 싶었어요. 벽에서 한 팔 거리 정도 떨어져 서세요. 그리고 벽에 양손을 댄 채로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특히 팔을 굽혔다가 펼 때 가슴과 어깨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운동의 장점은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무릎을 꿇고 하는 팔굽혀 펴기나 일반 팔굽혀 펴기는 60세에게는 부상 위험이 있지만 벽 밀기는 그런 위험이 거의 없어요. 10개 정도 했는데도 팔과 가슴에서 근육이 움직이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도 운동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10개씩 3세트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15개, 20개로 늘려가면 됩니다.
무엇보다 천천히 정확한 자세로 하는 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 루틴은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였습니다. 이것도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쉬워 보였어요. 의자 뒤편에 서서 등받이를 가볍게 잡으세요. 그리고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겁니다. 실제로 해보니 이건 역시 만만하지 않았어요. 특히 앉는 자세에서 일어설 때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반 스쿼트와 다른 점은 의자가 지지대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균형을 잃을 위험이 없고 무릎에 가는 부담도 훨씬 적어요. 하지만 효과는 똑같습니다. 5개 정도 하니까 벌써 다리에 힘이 들어가더군요. 평소에 제가 얼마나 하체 근력을 사용하지 않고 살았는지 실감이 났어요. 하체 근력은 시니어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걷기, 계단 오르기, 화장실 가기 등 모든 일상생활의 기본이 되거든요. 김 코치의 설명을 들으니 왜 제가 계단 오르기를 힘들어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체 근력이 약해져서 그런 거였네요. 세 번째 루틴은 발 뒤꿈치 들기였습니다. 이건 정말 간단해 보였어요.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서세요. 그리고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리는 것을 반복하면 됩니다. 해보니까 종아리 근육이 당기면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발 뒤꿈치를 올린 상태에서 3초 정도 버티라고 하니까 더 어려웠습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 강화와 함께 균형 감각을 기르는 효과가 있어요. 균형 감각은 낙상 예방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거든요. 3가지 운동을 모두 해보니까 20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도 온몸에서 살짝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지난번처럼 과도하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어떠세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죠? 네, 확실히 다르네요. 힘들긴 하지만 할만해요. 이게 바로 시니어 운동의 핵심이에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는 것이죠. 집에 가서 3가지 운동을 다시 해봤어요. 벽 밀기는 거실 벽을 이용해서, 의자 스쿼트는 식탁 의자로, 발 뒤꿈치 들기는 싱크대를 잡고 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구가 필요 없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어요. 오늘 운동 어땠어요? 아내가 물어봤습니다. 훨씬 좋았어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운동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실제로 그날 밤에도 지난번처럼 심한 근육통이 오지 않았어요. 약간의 뻐근함은 있었지만 오히려 기분 좋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물론 하루 운동한 것으로 큰 변화가 있을 리는 없지만 뭔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틈틈이 벽 밀기를 해봤어요. 화장실에 가서 몰래 해보니까 확실히 어깨와 가슴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3가지 운동을 꾸준히 했어요. 처음에는 벽 밀기 10개, 의자 스쿼트 5개, 발 뒤꿈치 들기 10개로 시작했는데 일주일 후에는 각각 15개, 8개, 15개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계단 오르기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회사 건물 3층까지 올라가는데 예전보다 덜 숨이 찼습니다. 물론 아직도 힘들긴 했지만 확실한 차이가 있었어요. 정말로 효과가 있는 것 같네요. 김 코치에게 일주일 후 상황을 보고했을 때 그가 만족스러워 하더군요. 벌써 변화를 느끼시는군요.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대단하세요. 그런데 이게 정말 근력이 늘어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근력 향상은 근육량 증가보다 먼저 일어나요. 기존 근육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되면서 힘이 늘어나는 거죠. 근육량 증가는 그 다음에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느끼는 변화가 착각이 아니었던 거네요. 가족분들도 변화를 느끼시나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느껴요. 집에서 아내에게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니 신기했어요. 이런 간단한 동작으로도 운동이 돼요? 네, 생각보다 효과적이에요.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아내도 같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려워하더군요. 특히 의자 스쿼트를 할 때 생각보다 힘드네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뭔 운동인가 했는데 해보니까 확실히 근육을 쓰는 게 느껴져요. 2주차에 접어들면서 운동이 일상의 일부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3가지 운동을 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운동하는 것이 점점 기대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았다가 일어날 때 예전보다 훨씬 쉽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리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큰 변화는 아니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정도였어요. 3주차가 되었을 때 김 코치가 물어봤습니다. 다음 단계 운동을 배워볼 준비가 되셨나요? 네, 이제 이 3가지는 꽤 익숙해졌어요. 좋습니다. 그럼 4번째, 5번째 루틴도 곧 배워보시죠. 그때 문득 생각해보니 3주 전에 제가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는 60세에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이 무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거울을 봤는데 자세가 조금 더 꼿꼿해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이전보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직 3주밖에 안 됐는데도 말이에요.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잘 모르겠는데 좀 더 활기차 보여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제가 느끼는 변화를 다른 사람도 알아봐 주다니요.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해 봤어요. 불과 3주 전만 해도 60세에 무슨 운동인가 했는데 이제는 운동이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라도 계속 쌓여간다면 6개월 후, 1년 후에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하셨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말이 맞았어요.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내일은 4번째, 5번째 루틴을 배우는 날입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4주차에 접어들면서 김 코치와 함께 4번째, 5번째 루틴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미 처음 3가지 운동이 몸에 익숙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동작을 배우는 것이 기대되더군요. 오늘은 균형 감각과 코어 근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김 코치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4번째 루틴은 한발서기입니다. 한발서기라니 너무 간단해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 해보라고 하니까 생각만큼 쉽지 않더군요.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을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한쪽 발을 살짝 들고 다른 발로만 서서 10초간 버티는 겁니다. 오른발을 들고 왼발로만 서려고 했는데 몸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벽을 잡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지지대를 잡고 해도 됩니다. 점차 손에 힘을 빼면서 혼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돼요. 벽을 살짝만 터치하는 정도로 해봤는데도 10초를 버티기가 어려웠어요. 평소에 제가 얼마나 균형 감각을 사용하지 않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균형 감각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빨리 퇴화하는 능력 중 하나예요. 하지만 훈련을 통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김 코치의 설명에 따르면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걸을 때 안정감이 없어지고 계단 오르내리기가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낙상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하더군요. 목표는 지지대 없이 30초간 한 발로 서기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일상생활에서 균형 잡기에 큰 문제가 없어요. 30초라니 지금 10초도 힘든데 가능할까 싶었지만 도전해 볼 만했어요. 5번째 루틴은 저항밴드를 이용한 운동이었습니다. 김 코치가 탄력밴드를 하나 가져와서 보여줬어요. 이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전신 근력 운동입니다. 특히 상체 근력 강화에 효과적이에요. 첫 번째는 밴드를 양손으로 잡고 가슴 앞에서 좌우로 벌리는 동작이었어요. 생각보다 저항이 세더군요.
이 동작은 가슴과 어깨 등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요. 벽밀기보다 한 단계 높은 강도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개 정도 하니까 어깨와 등 부분이 뜨끈해지면서 근육이 자극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은 밴드를 발로 밟고 양손으로 위로 끌어올리는 동작이었습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이건 등과 어깨 뒤쪽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에요. 현대인들이 앞으로 굽은 자세 때문에 약해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단련할 수 있어요. 확실히 평소에 사용하지 않던 근육들이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깨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새로웠어요. 밴드 운동의 장점은 저항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밴드를 짧게 잡으면 저항이 세지고 길게 잡으면 저항이 약해져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저항 밴드를 주문했어요. 생각보다 저렴하더군요. 그리고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아서 거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5가지 루틴을 모두 하게 되니까 운동 시간이 30분 정도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힘들다기보다는 충실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침 루틴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6시 30분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30분간 운동을 한 다음 샤워하고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패턴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이제는 제 운동 시간을 존중해서 그 시간에는 방해하지 않았어요. 5주차에 들어서면서 뭔가 확실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계단 오르기였어요. 회사 건물 3층까지 올라가는데 이제는 중간에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숨은 찼지만 예전처럼 심하지는 않았어요. 지하철에서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전에는 에스컬레이터만 이용했는데 이제는 가끔 계단을 이용해 보기도 했어요. 한 번에 다 오르지는 못했지만 중간에 한 번 정도 쉬면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으악 소리를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 코치 말로는 코어 근력이 강화되면서 허리에 가는 부담이 줄어든 것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신기해요. 이런 간단한 운동으로 이런 효과가 있을 줄 몰랐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6개월, 1년 지나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김 코치의 말을 들으니 더욱 기대가 되었어요. 한 발 서기도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벽을 잡고 10초도 힘들었는데 5주 차에는 벽을 살짝 터치하는 정도로 20초까지 버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항밴드 운동도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 10개 하기도 벅찼는데 이제는 15개씩 3세트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밴드를 조금 더 짧게 잡아서 저항을 높이기도 했어요. 6주 차에 접어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변화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회사 동료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부장님, 요즘 뭔가 달라 보이시는데요? 어떻게요? 글쎄요. 자세가 더 꼿꼿해 보이고 걸음걸이도 더 당당해 보여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제가 느끼는 변화를 다른 사람들도 알아봐 주다니요. 집에서도 아내가 계속해서 변화를 언급했어요. 여보, 요즘 정말 활기차 보여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 신음소리도 안 나고, 그런가요? 저도 몸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요. 실제로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예전에는 허리가 뻣뻣해서 옆으로 돌아서 천천히 일어났는데 이제는 바로 앉아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비 오는 날에도 예전처럼 심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하체 근력이 강화되면서 무릎에 가는 부담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7주 차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손자가 놀러 왔는데 할아버지 축구하자고 하더군요.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 피곤하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좋아 가자고 대답했어요. 공원에 나가서 손자와 함께 공을 차면서 뛰어다녔습니다. 물론 10분 정도밖에 하지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어요. 손자도 할아버지 힘세졌네 라고 하더군요. 그날 밤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손자랑 뛰어다니는 모습 보니까 정말 젊어 보이더라고요. 운동 효과가 이렇게 확실할 줄 몰랐어.
8주차가 되자 운동이 완전히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이제는 운동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고 나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오후에 피로감이 덜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3시쯤 되면 졸리고 무기력해졌는데 이제는 저녁까지 집중력이 유지되었어요. 체력이 좋아지면 집중력도 향상됩니다. 김 코치의 설명이 맞았어요. 숙면도 큰 변화 중 하나였어요. 예전에는 새벽에 자주 깼는데 이제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푹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함을 느꼈어요. 운동하니까 잠도 잘 오고 깊게 자는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은 수면의 질을 크게 향상시켜요. 특히 시니어에게는 더욱 중요한 효과죠. 9주차에 접어들면서 한 발 서기를 지지대 없이 25초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목표였던 30초에 거의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저항밴드 운동도 이제는 밴드를 더 짧게 잡고 강한 저항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근력이 확실히 늘어난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0주차가 되었을 때 김 코치가 물어봤어요. 이제 다음 단계 운동을 배울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이제 현재 운동들이 꽤 익숙해졌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6번째, 7번째 루틴을 배워보시죠. 10주 동안의 변화를 생각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처음에는 벽밀기 10개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스슐개씩 3세트를 무리 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의자 스쿼트도 처음에는 5개가 한계였는데 이제는 15개씩 3세트까지 가능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변화가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10주 전만 해도 60세에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이 무모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운동이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이 의무가 아닌 기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매일 아침 운동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은 어떤 운동을 할까? 어떤 변화를 느낄까 하는 설렘이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렇게 꾸준히 하실 줄 몰랐어요. 아내의 격려가 더욱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해 봤어요. 아직 10주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변화라면 6개월 후, 1년 후에는 얼마나 더 달라져 있을까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6번째, 7번째 루틴을 배우는 날입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3개월째 접어들면서 저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정체기였어요. 처음 2달 동안은 매주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는데 갑자기 더 이상 발전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한 발 서기는 여전히 25초 정도에서 머물러 있었고 저항밴드 운동도 똑같은 개수와 강도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처음에 느꼈던 그 신선한 자극이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김 코치님, 요즘 운동 효과를 잘 못 느끼겠어요. 아, 정체기가 온 것 같네요. 사실 이런 시기가 반드시 찾아와요. 김 코치는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어요. 처음 2-3개월은 신경계 적응으로 인한 빠른 향상이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실제 근육량 증가가 일어나야 하는데 이 과정은 더 오래 걸리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마음이 급해졌어요. 혹시 제가 너무 늙어서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시기에 감기까지 걸렸어요. 가을철 환절기라 그런지 목이 아프고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며칠간 푹 쉬라고 하더군요. 운동도 잠시 중단하세요. 몸이 회복될 때까지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일주일 동안 운동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3개월 동안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던 운동을 일주일이나 쉬다니. 처음에는 오히려 해방감 같은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3-4일 지나니까 몸에서 이상한 신호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다시 허리가 뻣뻣해지기 시작했고 계단 오르기도 예전보다 힘들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는 점이었어요.
운동하지 않으니까 몸이 충분히 피곤하지 않아서 그런지 잠들기도 어렵고 자다가 자주 깼습니다. 운동을 안 하니까 이렇게 금세 원래대로 돌아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시에 지난 3개월 동안의 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감기가 나아서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충격적이었어요. 벽밀기를 10개만 해도 예전보다 훨씬 힘들었고 의자 스쿼트도 개수가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 쉬었는데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 몰랐어요. 근력과 체력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져요. 특히 시니어의 경우 더욱 그렇죠. 그래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김 코치의 말을 듣고 보니 운동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근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금세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어요. 근육에는 기억이 있거든요. 다시 운동을 재개한 지 2주 만에 거의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운동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4개월째에 들어서면서 김 코치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이제 마지막 2개의 루틴을 배워보시죠. 6번째는 계단 오르기 변형 운동이고 7번째는 전신 균형 운동입니다. 6번째 루틴인 계단 오르기 변형 운동은 정말 실용적이었어요. 실제 계단 대신 헬스장에 있는 스텝박스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심폐지구력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어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 중 하나죠. 박스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었는데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5분 정도 하니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박스로 시작해서 점차 높은 박스로 올려가면 됩니다. 속도도 천천히 시작해서 점차 빠르게 하시고요. 집에서는 현관 문턱이나 튼튼한 의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안전을 위해서는 손잡이가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군요. 7번째 루틴인 전신균형 운동은 지금까지 배운 모든 동작을 종합한 것 같았어요. 한 발로 서서 다른 발을 앞뒤 좌우로 움직이는 운동입니다. 균형 감각, 코어 근력, 집중력을 모두 기를 수 있어요. 왼발로 서서 오른발을 앞으로 뻗었다가 뒤로 옆으로 움직이는 동작이었어요. 한 발 서기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이 운동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걸어가다가 발을 헛디뎠을 때 넘어지지 않고 균형을 잡는 능력 말이에요. 정말 실용적인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딜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는 것은 시니어에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니까요. 7가지 루틴을 모두 배우고 나니 운동 시간이 40분 정도로 늘어났어요. 하지만 각 동작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심폐지구력이었어요. 계단 오르기 변형 운동을 꾸준히 하니까 실제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회사 건물 5층까지도 중간에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하철역 계단도 이제는 자신 있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기다리지 않고 계단으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를 때가 많더군요. 전신 균형 운동의 효과도 일상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길을 걷다가 작은 돌에 발이 걸려도 예전처럼 크게 휘청거리지 않았습니다. 몸의 중심을 빠르게 잡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5개월째가 되자 정체기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모든 운동에서 다시 향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발 서기는 지지대 없이 35초까지 가능해졌고 저항밴드 운동도 더 강한 저항으로 더 많은 개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김 코치가 설명해 준 대로 근육량 증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어깨와 팔에 살짝 근육이 붙은 것 같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젊었을 때의 감각이 조금씩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즐겁고 새로운 동작에 도전하고 싶은 의욕이 생겼어요. 요즘 정말 활기차 보이세요. 회사 후배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걸음걸이도 완전 달라지셨고 자세도 꼿꼿해지셨어요.
뭔가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으세요? 그 질문을 받고 보니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5개월 전에 저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아내가 계속 변화를 언급했어요. 여보, 진짜 10살은 젊어진 것 같아요. 특히 뒷모습이 완전 달라졌어요. 뒷모습이요? 어깨가 쫙 펴지고 허리도 꼿꼿해졌어요. 예전에는 조금 구부정했는데 거울로 옆모습을 봐도 확실히 자세가 좋아졌더군요. 특히 어깨가 앞으로 말리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것이 눈에 보였어요. 6개월째에 접어들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회사 체력장에서 윗몸 일으키기를 30개나 했거든요. 5개월 전에는 10개도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악력도 많이 늘어났어요.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마트에서 쌀포대를 들 때도 아내 도움 없이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자신감이었어요. 몸이 좋아지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은 의욕도 생겼고 사람들과 만날 때도 더 당당해졌어요. 이제 그만둘 수는 없겠네요. 어느 날 아침 운동을 마치고 아내에게 말했어요. 당연하죠. 이렇게 좋은 변화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3개월째 정체기가 왔을 때 잠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이제는 운동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감기로 일주일 쉬었을 때 몸이 얼마나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꾸준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생각해 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이대로 가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라는 의사의 말에 절망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젊었을 때의 활력이 조금씩 되돌아오는 것을 느끼니까 60세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7가지 루틴을 이어갈 겁니다. 이제는 운동이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6개월의 여정을 돌아보니 가장 큰 적은 나이가 아니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것만 극복한다면 60세든 70세든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인생에서 정말 특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에서 오랜만에 등산을 가자는 제안이 나온 거예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빠졌을 텐데 이번에는 좋아, 가자고 대답했어요. 등산 당일 친구들과 함께 북한산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작했어요. 아무리 운동을 했다고 해도 6개월 만에 등산이라니 무리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30분, 1시간이 지나도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친구들보다 덜 지쳐 보였습니다. 같이 간 동창 중 한 명이 놀라워하더군요. 야, 너 요즘 뭐 했냐? 예전보다 훨씬 날쌔 보이네. 운동을 좀 했어. 운동? 뭔 운동? 그 질문에 자세히 설명해 주니까 모든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더군요. 특히 저처럼 60대가 된 친구들은 건강 걱정이 많았거든요. 3시간 동안 산행을 마치고 내려왔는데도 다리에 힘이 남아 있었어요. 예전 같으면 다음 날까지 다리가 아팠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나는 벌써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너는 멀쩡하네. 친구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6개월 전에는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3시간 등산을 해도 문제 없다니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손자에게 등산 이야기를 해주니까 눈이 반짝거리더군요. 할아버지, 나도 같이 산에 가고 싶어. 그래? 그럼 다음에 할아버지랑 같이 가자. 예전 같으면 할아버지가 힘들어서 안 된다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자신 있게 약속할 수 있었어요. 일주일 후 정말로 손자와 함께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손자가 할아버지 빨라라고 하면서 따라오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산 정상에서 손자와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제 표정이 정말 활기차 보였어요. 눈빛도 예전과 달랐고 자세도 꼿꼿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힘세졌어. 친구들한테 자랑할래? 손자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 어떤 칭찬보다도 소중했어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부서 회식이 있었는데 술자리에서 팔씨름 이야기가 나왔어요. 농담 삼아 젊은 후배와 팔씨름을 했는데 제법 버텼어요. 부장님, 힘 좋으시네요. 물론 이기지는 못했지만 6개월 전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힘을 쓰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사무실에서도 변화를 느꼈어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도 예전처럼 허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으악 소리를 내지 않게 되었어요. 오후 3-4시경에 오던 피로감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집중력도 하루 종일 유지되었고 퇴근 후에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건강검진 결과였어요. 6개월 만에 다시 받은 검진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정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지를 보며 놀라워했어요. 뭐가 어떻게 됐나요? 근육량이 15% 증가했습니다. 6개월 만에 이 정도 변화는 정말 드문 일이에요. 15% 증가라니. 6개월 전에는 30% 감소했다고 해서 절망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골밀도도 향상되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되었고요. 의사 선생님이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었어요. 특히 체지방률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근육량은 늘고 지방은 줄어든 거죠. 이상적인 변화예요. 정말요? 그럼 이제 괜찮은 건가요? 괜찮다는 수준을 넘어서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훨씬 좋은 상태입니다. 솔직히 10년은 젊어진 몸 상태라고 봐야 해요. 10년 젊어졌다는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6개월 전에 이대로 가면 거동이 불편해집니다 라고 했던 분이 같은 의사인가 싶을 정도였거든요. 어떤 운동을 하신 건가요? 제가 7가지 루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의사 선생님도 관심을 보이더군요.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셨네요. 시니어에게 이만한 운동 프로그램은 흔하지 않아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검진 결과를 보여줬더니 정말 기뻐했어요. 여보, 정말 대단해요. 6개월 만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니.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외식을 했어요.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는데 모든 사람들이 제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젊어지셨어요. 딸이 말했어요. 특히 목소리에 활력이 생겼어요. 사위도 거들었고요. 할아버지 등이 진짜 꼿꼿해졌어. 손자까지 한마디 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가족들이 모두 제 변화를 인정해주고 기뻐해주니까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에서도 소문이 났나 봅니다. 여러 동료들이 찾아와서 운동법에 대해 물어봤어요. 부장님, 요즘 정말 달라 보이시는데 어떤 운동 하세요? 혹시 헬스장 어디 다니세요? 저도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루에도 서너 명씩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김 코치님께 배운 7가지 루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특히 같은 또래의 직장 동료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다들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었거든요. 정말 60세에 시작해도 효과가 있나요? 물론이죠. 저도 60세에 시작했는걸요. 그런데 너무 힘들지 않나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나이에 맞는 방법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동료들에게 운동법을 알려주는 것이 정말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몇 주 후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회사 동료 3명이 저를 따라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부장님 덕분에 저도 운동을 시작했어요. 어떠세요? 아직 2주밖에 안 됐지만 벌써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제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니 말이에요. 지하철에서도 변화를 느꼈어요.
예전에는 자리가 나면 무조건 앉았는데 이제는 서 있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계단도 이제는 자신 있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숨이 차지 않았고 오히려 에스컬레이터보다 빠를 때가 많았습니다. 7개월째 접어들면서 김 코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네요. 그런가요? 처음 오셨을 때와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자세, 걸음걸이, 표정까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들으니 지난 7개월 동안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처음에는 벽 밀기 10개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모든 동작을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실 거죠? 당연하죠. 이제 운동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요. 정말 그랬어요. 운동이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얻은 것들이 너무나 소중했거든요. 건강한 몸, 자신감, 가족들의 기쁨, 동료들의 부러움,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희망까지 이 모든 것이 7가지 운동 루틴에서 시작되었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0세는 정말 끝이 아니었구나.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 내일도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7가지 루틴을 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60세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운동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의 풍경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운동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하나 둘씩 저에게 배워서 운동을 시작하더니 어느새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가 알려준 7가지 루틴을 따라하고 있었어요. 부장님,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3개월 전부터 운동을 시작한 동료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동료도 허리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은 정말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동네 주민센터에서 시니어 운동 강습을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운동으로 많이 건강해지셨다고 소문이 났어요. 혹시 같은 연배분들에게 운동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김 코치님이 격려해 주셨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전문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험과 진정성입니다. 선생님만큼 60세 이후 운동의 효과를 몸소 체험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결국 용기를 내서 시니어 운동교실을 시작했습니다. 첫 수업에는 12명이 참가했는데 모두 60세 이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과 똑같이 60세에 운동을 시작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제 소개를 들은 참가자들의 표정이 놀라워하더군요. 아마 제 외모가 60대로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1년 전만 해도 계단 몇 개만 올라가도 숨이 찼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죠.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참가자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제가 보여준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는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정말 1년 만에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꾸준히 해야 해요. 첫 번째 루틴인 벽 밀기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드렸어요. 참가자들의 반응이 1년 전에 저와 똑같더군요. 이게 운동인가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려우실 거예요. 실제로 10개만 해도 팔과 가슴이 당긴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3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참가자 중 한 분이 감사 편지를 써주신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20년 만에 손자와 축구를 했습니다.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을 다른 분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이 너무 기뻤거든요. 6개월 후에는 시니어 운동교실이 3개 반으로 늘어났어요. 소문이 나면서 참가 신청자가 계속 늘어난 거죠.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삶을 바꿔놓으시다니. 주민센터 직원분의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저 하나의 변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니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운동하는 부장님으로 유명해졌거든요. 심지어 다른 부서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운동법을 묻곤 했습니다. 부장님, 저희 아버지도 60대신데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우리 어머니가 무릎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제는 제가 시니어 운동의 전도사가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역할이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1년 반이 지났을 때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지역신문에서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60세에 운동을 시작해서 이렇게 큰 변화를 이룬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이 엄청났어요. 전화와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기사 봤어요. 저도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정말 60세에도 가능한가요? 어디서 배울 수 있나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전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65세인데요. 기사를 보고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지금까지는 나이가 들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만 생각했는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찼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어요. 2년째가 되자 제 일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것은 변함없지만 이제는 헬스장에서도 당당했어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가 많아졌어요. 어느 날은 20대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어르신, 운동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저도 어르신 나이가 되어도 저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뻤어요. 60대가 젊은 사람들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니 말이에요. 직장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 직원들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안한 거죠. 부장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결국 회사에서 정식으로 시니어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도입되었고 제가 그 프로그램의 자문을 맡게 되었어요. 60세가 넘어서 이런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가족 중에서 가장 활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자와는 이제 진짜 친구처럼 지내요. 축구도 하고 등산도 하고 심지어 자전거 타기도 함께 합니다. 할아버지는 진짜 슈퍼맨 같아. 손자의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최고의 칭찬이었어요. 딸도 자주 얘기해요. 아버지, 정말 10년 전보다 더 젊어 보이세요. 친구들이 아버지 사진 보고 다들 놀라더라고요. 아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보, 덕분에 저도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같아 정말 좋아요. 그래요. 이제는 아내도 함께 운동하고 있어요. 제 영향을 받아서 시작했는데 벌써 6개월째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2년하고 반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몸이 건강해진 것을 넘어서 인생 자체가 바뀐 거예요. 새로운 꿈도 생겼어요. 시니어 운동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정년 후에는 본격적으로 시니어들의 건강을 도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60세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이제 이 말을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저 자신이 그 살아있는 증거니까요. 오늘도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서 7가지 루틴을 했습니다. 벽 밀기, 의자 스쿼트, 발 뒤꿈치 들기,
한발 서기, 저항 밴드 운동, 계단 오르기 변형, 전신 균형 운동. 이 7가지 동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바꿔 나갈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나이 때문에 포기하려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세든 70세든 심지어 80세라도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계속하는 의지예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내일도 저는 운동복을 입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요. 60세부터 시작하는 근력 운동, 10년 젊게 만드는 7가지 루틴. 이것이 바로 저의 새로운 인생 이막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